멀티 체인 월드가 과연 얼마나 존속할 수 있겠느냐, 결국 싱글 체인 월드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집중하는 거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이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딱 냈는데 결제될 때까지 1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거를 해결하는 결국 기술이고요. 굉장히 잘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웹 3.0 사용 설명서의 백훈종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크립토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한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사서 사무실에 두고 가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의 물결 속에서 꼭 봐야 될 책 중에 한 권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화의 물결에 제가 제대로 잘 편승한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정도의 도움되는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카톡도 보고요. 뭐 트위터도 보고 이러면은 되게 요즘에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비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소식도 전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크립토는 또 글로벌이기 때문에 해외 소식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토큰 2049라고 하는 굉장히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큰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싱가포르에서도 열리고, 최근에 이제 또 최근이 아니라 얼마 후에 런던에서도 열려요. 그래서 이 글로벌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행사에 이제 참관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벤처 캐피털들이랑 그 다음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거래소들도 다 참가를 했고, 바이낸스, 뭐, FTX, 뭐, 후오비,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해외 유명 대형 거래소들 참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잘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독자분들은 이 거래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도 다 참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이제 싱가포르 가서 느낀 바는 진짜 크립토 암호화폐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 횡보장이 오래 이어지고 있긴 한데 이 산업의 열기만큼은 정말 뜨겁다라는 걸 많이 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적으로는 뭐 횡보 또는 뭐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립토 윈터인데 이게 그렇죠. 산업적으로나 뭐 사람들의 뭐 인재라든가 그런 쪽은 되게 활발하다는 거죠. 그렇죠. 2017년 하락장 때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등을 돌렸고 산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를 바칠 만한 그런 센티먼트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가격이 엄청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덜하고 좀 뉴스가 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가장 그 활발한 분야가 역시 이제 이 금융과 암호화폐 그리고 게임과 뭐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상현실과의 암호화폐와 접목 이제 이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몰렸고 가장 중요했던 아젠다가 이제 게임파이라고 하는 게임과 디파이 그 탈중앙화 금융의 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이용해서 그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자체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경제 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는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게임파이라는 영역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크립토 전문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들이 그렇게 많이 행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처를 찾으려면은 역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크립토 암호화폐 VC들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그런 벤처캐피탈 VC들 진짜 많았고요. 네. 예, 투자와 투자자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열정적인 그런 피칭과 뭐,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서 굉장히 활기차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업계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런 이벤트가 열렸을 때 뭐 참가하는 업체의 수나 분위기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게 일반적인데 막 맞죠?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엄청 제가 가본 모든 행사 중에 가장 활발했고 어. 국내에서 이제 KBW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에 열렸었죠. 예, 그때도 7천 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한 제가 봤을 때 약간 과장 보태서 10배는 더 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업체들이 정말 많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세그먼트가 나뉘어서 암호화폐 발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거래소들도 있었고 또 거래소의 어떤 사용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솔루션들, 트레이딩을 좀 돕는 솔루션들도 있었고 커스터디, 이제 암호화폐를 수탁해주고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들도 있었고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약간 귀가 솔깃할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는 분야를 개척하는 서비스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책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좀 되긴 하는데 NFT도 소개가 되고 뭐 다오도 소개가 되고 해요. 근데 제 책에서는 이제 그 궁극적으로 이 레이어 단으로 계속 암호화폐가 발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을 했듯이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지면은 그 위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 레이어 프로토콜을 더 확장시키는 솔루션도 만들고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인프라가 확장되면은 그 위에 또 더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올라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 때와 정말로 좀 흡사한 면이 많은 것 같군요. 발전하는 경로에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토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다 누구나 사용할 만한 하나의 프로토콜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커졌던 건데 아직 이 블록체인 쪽은 아.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공존을 해요, 지금. 아.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아니면 음.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가 이제 책에서는 멀티체인 월드라고 정의를 했는데 아. 멀티체인 월드가 과연 얼마나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음. 결국 싱글체인 월드로 귀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아. 혹시 그 인터넷도 초창기에 멀티체인 월드였나요? 인터넷은 처음에는 미 국방성에서 만든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음. 국방성이 만든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정부와 학계가 연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공존을 했어요. 근데 그 수가 뭐 그렇게 뭐 열 손가락 넘어갈 정도로 많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펼쳐졌냐면 이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인트라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 내가 다 인터넷을 뭐 주도하겠다라는 마케팅 프레이즈를 썼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너무 공개돼 있고 검열이 없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업이 여기 있는 고급 정보들, 뭐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검열한 고급 정보들을 올려서 더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인트라넷은 다 사라졌고 예, 기업 인트라넷은 지금 진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음. 내부망이잖아요. 예, 그런 거로만 이제 바뀌었고 인터넷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다 TCP/IP 프로토콜로 완전히 통합이 됐죠. 음. 아 그래서 그 책에서 이 멀티 체인 월드랑 싱글 체인 월드에서 이사님은 이제 조심스럽게 싱글 체인 월드를 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음. 그렇게 많은 블록체인들이 즉 인터넷 표준 규약들이 존재할 필요도 없고 음. 그렇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결국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가뜩이나 암호화폐는 불편하잖아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갑을 생성하고 뭐 사서 넣고 뭐 그다음에 어디랑 연동하고 이런 것들이 또 지갑 주소도 보십시오. 막 엄청 긴 알파벳과 숫자로 섞인 이거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면은 아 이걸 내가 맞게 지금 본 게 맞나라는 게 의심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데 블록체인까지 여러 개가 공존하고 내가 그것마다 다 따로따로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음, 네, 그 인터넷도 그렇게 그래서 발전하지 않았던 거고 음, 기술은 항상 레이어 구조로 발전을 합니다. 옆으로 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난세네요. 그 각 지역에 막 군웅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게 그렇죠. 점점 삼국지처럼 세계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제 천하통일을 하는 한 세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사님께서는 뭐가 좀 그렇게 싱글이 될 것 같으신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집중하는 거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데 음, 이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이런 분야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어떤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퍼런스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싱가포르 행사처럼 그 정도 규모로 미국에서 매년 크게 열려요. 아, 진짜요? 예, 최근에는 그리고 그 유럽에서도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원래 미국 마이애미에서만 매년 5월 달에 열리는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10월 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열렸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규모가요. 뭐 다른 그런 뭐 코인들의 네트워크 규모보다 훨씬 큰 건가요, 지금? 규모 면에서는 뭐 다른 어떤 코인들도 따라올 수가 없죠. 아, 그 그렇군요. 이제 뭐 규모를 따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긴 할 텐데 일단 시가총액으로만 봐도 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이더리움의 두 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역사, 가장 오래된 체인, 이제 블록체인은 결국 하나하나 블록이 쌓여가는 그런 역사의 총집합이거든요. 그 역사 면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길고, 그 음, 다음에 트랜잭션 수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코인, 블록체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높아요. 왜냐하면은 음, 비트코인은 이제 레이어 구조로 발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든 트랜잭션을 이 베이스 레이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위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값만 여기 반영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10개의 돈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위에서 처리하고 이 결과 하나만 밑에서 처리하면 음, 밑에는 결국 하나만 레코드가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다른 체인들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체인들은 이 10개를 다 이 메인 체인에서 다 아,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조금 이제 기능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이게 트랜잭션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착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음, 비트코인은 이 위에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크고 더 커지고 있는 중이라서 더 저는 음. 사실 미래가 밝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그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라이트닝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를 아, 여러분들도 꼭 네,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굉장히 많이 듣게 될 단어이고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실생활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인터넷 진짜 프로토콜로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반드시 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속도로 갈 때 톨게이트 반드시 지나야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맨 밑단에서 모든 그 거래 트랜잭션을 기록하려고 하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그 윗단에 이제 나오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뭐 서비스라고 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시고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은 최소 1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블록 네. 생성에 10분이 걸린다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과부하까지 걸리면 1시간을 음,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딱 냈는데 결제될 때까지 1시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거를 해결하는 결국 기술이고요. 굉장히 잘 음, 해결했습니다. 어,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결제가 되고요. 그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측정을 해보면요. TPS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해보면요. Transaction per Second의 약자죠. 음, 비자 마스터카드보다도 더 높은 TPS가 나와요. 그 정도예요? 예. 우리가 신용카드 긁으면 그 잠깐 기다리는 거
어, 그것보다도 더 짧은 그런 수준으로 많이 단축이 돼가지고요. 어, 실제로 뭐 엘살바도르 같이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국가적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그런 데서는 트위터에 보면은 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음, 비트코인으로 사 먹기, 뭐 스타벅스에서 사 먹기 이런 거 보면요. 뭐 전혀 뭐 우리가 이 삼성페이 쓰듯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님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용어가 좀 낯설긴 하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저도 이제 이 크립토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온 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수준은 우선은 크립토를 모르는 수준이 많을 것 같고요. 아직도. 네, 그다음에 안다 해도 비트코인이 느리고 아 이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아직은 굉장히 초창기 모델로서 되게 좀 어설픈 게 많다. 그리고 그렇죠. 더 좋은 블록체인들이 많다. 요 정도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는 그런 세계,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는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미 엄청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또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데까지도 우리 지식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그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FOMC 뭐 결과 발표 이런 것들에만 매몰되면 어디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업계가 몸담고 있는 업계가 워낙에 이제 좀 뭐 진취적인 그런 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는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떤지 뭐 경제 상황이 사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물론 성장을 이끌어낼 기술이 있으면은 경제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저는 믿어요. 중앙은행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경제가 좀 이렇게 파탄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 역사적으로 봐도 항상 그래 왔고